이 사연은 수도권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순희는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새벽잠에 익숙해져 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한번 펴고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젯밤 며느리가 먹다 남긴 과자 봉지와 음료수 캔들이 소파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또 이 모양이네. 순이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쓸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지 벌써 3년째였죠. 며느리 은정이는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정이는 머리를 대충 묶고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요란한 효과음이 조용했던 아침 공기를 깨뜨렸죠. 은정아, 아침 먹을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게임 중이거든요. 순이는 혼자 간단한 아침을 먹으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화면 속 캐릭터를 조작하느라 완전히 몰입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할 때도 빨래를 개고 정리할 때도 은정이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은정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 잠깐만요. 중요한 배틀 중이에요. 순이의 목소리에 은정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참았어요. 며느리와 갈등을 벌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후 1시 순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현우가 출근했습니다. 35살 아들 현우는 회사원으로 평일 낮에도 종종 외근을 나갔어요. 엄마, 나 회사 가요. 점심은 먹고 가라. 아니에요, 늦었어요. 저녁에 올게요. 현우는 서둘러 나가면서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아내를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순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참 답답하네. 저러고 있는 걸 보고도 아무 말 안 하고. 현우가 나간 후 순이는 혼자 점심을 먹었어요. 은정이에게 점심 드실래요? 라고 물었지만 배 안 고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오후 2시 순이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갑자기 은정이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은정이는 급하게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지금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길드 전쟁이거든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우 좀 봐주세요. 1시간만, 아니 2시간만요. 정말 중요한 거라서요. 5살 손자 준우는 그때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요청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빨리 해. 감사해요, 어머니. 은정이는 다시 소파로 돌아가 게임에 몰두했어요. 순이는 혼자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현관을 쓸고 방 정리를 했죠. 그동안 은정이는 소파에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 죽었네. 다시 해야겠어.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과자 있어요? 은정이는 게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부탁을 했어요. 순이는 그때마다 말없이 응해주었습니다. 게임 소리와 은정이의 중얼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죠. 오후 4시 준우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순이는 손자를 데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순이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아침에 준비한 반찬들이 있었지만 아이가 먹기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우유와 빵, 그리고 시리얼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우야, 시리얼 먹을래? 네, 좋아요.
순이는 그릇에 시리얼을 담고 우유를 부어서 준우에게 주었어요. 준우는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손자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맛있어? 네, 맛있어요. 그런데 이때 게임을 하던 은정이가 갑자기 부엌으로 왔습니다. 은정이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준우가 시리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예요, 이게? 순이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은정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준우가 배고프다고 해서 왜 이런 걸 줘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준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아이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먹을 게 없어서 그랬어. 냉장고에 준우가 먹을 만한 게. 그러니까 왜 시리얼을 줘요? 이런 걸 왜 먹여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시리얼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흔히 먹는 간식 아니었나요? 시리얼이 뭐가 문제야? 아이들 다 먹는 거잖아. 문제가 많죠. 설탕 덩어리예요. 설탕 덩어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은정이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준우는 겁이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뭘 먹이라고? 냉장고에 아이 먹을 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든가요. 왜 대충 이런 걸로 때워요? 순이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시간 동안 게임만 하면서 아이는 돌보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내가 아이 돌보면 되잖아. 왜 나한테 맡겨놓고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해? 어머니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부탁해서 봐준 거야. 게임한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준우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무서워요. 하지만 은정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도 개의치 않았어요. 감정이 격해져서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뭐가 문제예요? 저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그럼 일을 해. 집안일이라도 도와줘.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이는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건데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 내가 안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언제 해달라고 했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집안일을 안 하면 누가 하라는 건지, 아이는 누가 돌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해. 내 아이잖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이때 갑자기 은정이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시발, 이딴 걸 왜 줘요? 애한테. 순이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욕설에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 그냥요. 짜증나서 그래요. 은정이는 자신이 욕을 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다는 듯이 팔짱을 끼고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순이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서 집안일을 하고 손자를 돌보고 며느리의 뒤치다꺼리를 해왔던 모든 시간들이요. 너 같은 며느리랑은 못 살아. 순이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평생 크게 소리를 내본 적이 없던 순이었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나가시죠. 누가 붙잡아요? 은정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준우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좋아, 나갈게. 나가면 되는 거지.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정이는 이 말을 듣고도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금방 돌아오실 거잖아요. 이 말이 순이의 마지막 참을성을 무너뜨렸어요. 순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전 현우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아들이 결혼하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살 순 없어. 정말로.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방에서 1시간을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려왔고 준우의 울음소리는 언제 그쳤는지 조용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 순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현우야, 나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순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울고 난 후라서 그런지 오히려 냉정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내 마누라가 나한테 욕했어. 전화기 너머로 현우가 숨을 크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집에 가서 진정하라고 3년 동안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 순이의 목소리에는 서글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씨발이라고 했어. 나한테. 준우 시리얼 먹인다고. 현우는 잠시 말을 못했어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욕을 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은정이가 정말 그랬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너 지금 당장 집에 와. 안 오면 나 정말 나갈 거야. 순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들을 차근차근 넣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게임 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이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격한 언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태연했어요. 준우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다툼에 무서워했지만 이제 조용해진 집 분위기에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현우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 앉아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은정아,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은정이는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엄마가 내가 욕했다고 하시는데. 아, 그거요? 그냥 짜증나서 한 말인데요. 뭐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현우는 아내의 태도에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욕을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욕을 했다고? 정말로? 에이, 그냥 실수로 나온 거예요. 게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요. 실수로? 씨발이 실수로 나와?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때 순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나간다고 했잖아. 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진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이야기해보면 풀릴 수 있어요. 뭘 이야기해? 3년 동안 충분히 참았어. 순이는 거실을 지나가며 소파에 앉아있는 은정이를 보았어요. 은정이는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멈추지 않았어요. 은정아, 엄마한테 사과해. 현우가 아내에게 말했지만 은정이는 고개를 젓했습니다. 왜 제가 사과해야 해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하게? 내가 욕을 했는데? 에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써요. 어머니가 너무 구식이신 거예요. 순이는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구식이라고 하다니요. 좋아, 구식인 내가 나갈게. 너희끼리 잘 살아. 순이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현우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요. 어디 가시려고요? 모텔이든 어디든 가서 살 거야. 이 집은 이제 너희 집이야. 엄마. 현우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70까지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만하고 싶다. 순이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며칠만 진정하시고. 며칠? 아니야. 나는 진짜로 나갈 거야. 그리고 이 집도 팔 거야. 이 말에 거실에 있던 은정이가 비로소 게임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판다고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순이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은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들려. 나 내일 부동산 가서 매물로 내놓을 거야. 순이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현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현우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순이는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공간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근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매매시군요. 어디 집이신지요? 순이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소를 알려주었어요. 중개인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단지면 시세가 괜찮은 곳이에요. 언제쯤 매각하실 계획이세요? 빨리요. 최대한 빨리. 급하게 파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순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괜찮아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 준비하시고 내일쯤 매물로 올려드릴게요. 순이는 중개사무소를 나오며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가. 내일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다.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응, 진짜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현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엄마, 은정이가 사과하겠다고 해요. 이제 와서? 늦었어. 제발요,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현우야, 나한테 왜 기회를 달라고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순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현우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럼 내 마누라가 잘못했다는 거네. 그게, 현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현우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아. 순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근처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틀 후 부동산 매물이 올라갔어요. 집값이 괜찮은 지역이라 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순이는 가격을 시세보다 조금 낮게 책정해서 빨리 팔리기를 바랐어요. 현우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연락했지만 순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은정이도 몇 번 전화를 걸어 사과했지만 순이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세요. 문자 메시지로 온 은정이의 사과였지만 순이는 믿지 않았어요. 진심이 아니라 집이 팔릴까봐 무서워서 하는 사과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온 구매자가 현금으로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어요.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급하게 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비워주실 수 있나요? 한 달 안에 비워드릴게요. 순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모텔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파셨어요? 응, 팔았어. 한 달 후에 넘겨줘야 해. 엄마,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현우는 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자신을 감싸주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서 사실 거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현우야, 나는 너를 35년 동안 키웠어. 이제 내가 독립할 때가 됐다. 순이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제가 은정이한테 잘 말해볼게요. 집안일도 시키고 예의도 가르치고. 이제 늦었어. 나는 이미 결정했다. 순이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돌아간 후 순이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의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야.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우와 은정이는 집이 정말로 팔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코앞에 닥치자 은정이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은정이는 남편에게 말했지만 현우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연락해도 안 받으셔. 마음을 완전히 굳히신 것 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전세금도 별로 없는데. 은정이는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단 작은 집이라도 구해야지. 현우는 부동산 앱을 켜고 전세 매물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예산에 맞는 집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편 순이는 자신이 살 새 집을 계약했어요. 20평 정도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근처에 공원도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았어요.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보증금 입금되면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순이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집 열쇠를 받았어요. 드디어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선 순이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가구도 없고 짐도 없는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정말 내 집이구나. 순이는 바닥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오후에 현우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정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순이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집안일도 하고 준우도 잘 돌보고 있어요. 게임도 많이 줄였고요. 지금 와서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더 기회를. 현우야, 나는 이미 새 집 구했어. 현우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정말로 독립해서 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너희도 새 집 구하라고.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순이는 전화를 끊고 가구를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소파, 식탁, 냉장고.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물건들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가구들이 배송되어 왔어요. 배송 기사들이 가구를 설치해주는 동안 순이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혼자 사세요? 옆집에서 이사 인사를 온 젊은 여성이 물었어요. 두 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옆집이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순이는 이웃의 따뜻한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새로운 동네, 새로운 이웃들과의 만남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새 집에서 첫 번째 저녁을 먹었어요.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혼자 끓여서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핸드폰에는 현우와 은정이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엄마, 은정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하지만 순이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골라서 사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고, 손자가 좋아할 만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장복이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세요? 계산대에서 직원이 물었어요. 장바구니에 1인분 반찬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한 말인 것 같았습니다. 네, 혼자 살아요. 아, 그럼 이거 드세요. 직원이 작은 김치통을 하나 더 담아주었어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는 마트를 나오며 기분이 좋았어요. 사람들의 작은 친절이 새삼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이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작은 냉장고였지만 혼자 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친구 미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정말 이사했다며? 응, 이사했어.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 순이는 미영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미영은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욕을? 응, 그래서 나온 거야. 잘했어, 순이야. 그런 며느리랑은 못 살지. 미영의 지지를 받으니 순이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새집 구경 와. 그래, 갈게. 진짜 궁금하다. 순이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 보는 첫 번째 노을이었어요. 순이가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친구 미영이가 집들이를 온다며 과일과 화분을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 집이 정말 예쁘다. 혼자 살기 딱 좋겠어. 미영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순이가 정성스럽게 꾸민 작은 공간이 아늑하고 깔끔해 보였어요.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순이는 미영을 위해 차를 끓였어요. 새로 산 찻잔에 따뜻한 녹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롭겠다. 응, 정말 자유로워. 누가 부르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순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흘렀어요. 미영은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현우는 뭐라고 해? 계속 연락 오는데 안 받고 있어. 며느리는? 걔도 문자 보내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지. 진작에 그럴걸.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순이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편 현우와 은정이는 새 집을 찾느라 분주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원하는 조건의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 집은 어때요? 은정이가 부동산 앱을 보며 물었어요. 하지만 보증금이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너무 비싸. 다른 거 찾아봐. 현우도 지쳐 있었어요. 어머니는 연락을 받지 않고 집은 구하기 어렵고 직장에서도 신경 쓸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은정이가 불만을 토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이제 아내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어머니한테 욕한 게 문제지. 에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큰 일이야. 시어머니한테 욕하는 게 말이 돼?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었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어머니가 집안일 다 하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은정이의 말에 현우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은정이가 울먹였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어머니가 사는 새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순이는 아들을 보고 놀랐지만 표정을 굳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어? 엄마, 이야기 좀 해요. 현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할 이야기 없어. 순이는 아들을 지나쳐 집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현우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제발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 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현우는 어머니의 새 집에 들어서며 둘러보았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기에 적당해 보였어요. 차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순이는 차를 끓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소파에 앉아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네, 집안일도 하고, 준우도 잘 돌보고, 게임도 거의 안 해요. 순이는 찻잔을 아들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집이 팔린다니까 바뀐 거지. 그래도 변한 건 변한 거잖아요. 현우야, 나는 이제 돌아갈 마음 없어. 순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현우는 어머니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습니다. 엄마, 그럼 준우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이 말에 순이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손자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준우. 엄마, 준우만이라도 가끔 만나주세요. 순이는 잠시 고민했어요. 손자는 죄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게.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현우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순이는 선을 그었습니다. 준우만이야. 은정이는 안 돼. 엄마, 그건 절대 안 바뀔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는 확고함이 담겨 있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럼 준우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공원에서 만나자. 네, 알겠습니다. 현우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 새집 예뻐요. 고마워.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서운함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현우야, 너도 잘 살아. 현우가 나간 후 순이는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손자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 조금 걱정되었지만 아이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우, 많이 컸을 텐데.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순이는 약속한 공원에 나갔습니다. 현우가 준우를 데리고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만에 본 손자는 조금 더 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준우가 순이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순이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가슴으로 전해졌어요. 준우야, 많이 컸네.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집에 안 와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순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할머니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 새 집? 거기서 같이 살면 안 돼요? 준우의 말에 현우가 끼어들었어요. 준우야, 할머니는 혼자 사시고 싶어 하셔. 순이는 아들에게 고마웠어요. 아이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할머니, 새 집 구경해도 돼요? 다음에. 순이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아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새로 배운 노래, 좋아하는 만화에 대해서요. 할머니, 엄마가 요즘 집안일 해요. 준우의 말에 순이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 뭘 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해요. 근데 할머니만큼 잘 못해요. 아이의 솔직한 말에 순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도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야. 할머니가 더 잘해요.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요. 현우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순이의 표정에서 그리움과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1시간 정도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후 순이는 손자와 헤어져야 했어요. 할머니, 언제 또 만나요?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자. 매일은 안 돼요? 아이의 애교에 순이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정말요? 약속해요. 준우는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순이는 손자의 작은 손가락과 자신의 손가락을 걸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현우는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준우가 정말 좋아해요. 나도 준우 보니까 좋더라. 엄마, 은정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하지 마. 순이가 단호하게 말하자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손자와 보낸 시간을 떠올리며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순이는 준우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소세지,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하는 일이었어요. 공원에서 만난 준우는 할머니가 준비한 도시락을 보고 환호했어요. 와, 할머니, 이거 다 저 먹는 거예요? 응, 준우 먹으라고 만든 거야. 아이는 맛있게 도시락을 먹으며 할머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우는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서 모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새 집에서 혼자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저도 할머니 새 집에서 자고 싶어요. 준우의 말에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복잡한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날 오후 순이는 준우에게 새 옷을 사주었어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공룡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준우가 새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순이는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은정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요리도 배우고 있고. 현우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그런데 엄마도 준우 때문에. 한 번쯤은 순이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현우야, 나는 준우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은정이는 절대 안 돼. 엄마,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이해해.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손자와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밝은 표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준우만큼은 계속 만나야지. 순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액자에 넣어 침실에 두었어요. 새로운 집에서의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여전히 은정이에게서 온 문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읽지도 않고 삭제했습니다. 아직은 그럴 마음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생각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게 맞는지.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순이가 새로운 집에서 생활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준우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를 깨우지 않아도 되고 저녁에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이날도 순이는 공원에서 준우를 만났어요. 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준우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는데 할머니도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렸네. 네. 선생님이 가족 그리라고 해서 할머니도 그렸어요. 순이는 그림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가족이었습니다. 예쁘게 잘 그렸네. 현우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준우가 할머니 새 집에 가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해요. 순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손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는 것이 괜찮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한 번만 구경시켜줄까? 정말요? 엄마. 현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준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어요. 현우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와, 할머니 집이에요. 준우는 순이의 작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신나했어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살아. 안 무서워요? 전혀 안 무서워. 할머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순이는 손자를 위해 과자와 우유를 준비해 주었어요. 준우는 할머니 집의 작은 소파에 앉아 과자를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순이는 웃음이 나왔어요. 준우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그럼 엄마 아빠도 같이 와서 살면 돼요. 이 말에 현우가 민망해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차분하게 아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준우야, 어른들은 각자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야 해. 할머니는 여기서 사는 게 좋아. 왜요? 조용하고 평화로우니까.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려 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서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의 순수한 사랑이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준우 사랑해. 현우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와 아들 모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뭐, 은정이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준우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흘려요. 늦었어. 순이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변한 게 진짜라면 시간이 증명하겠지. 이 말에 현우는 희망을 느꼈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준우는 할머니 집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베란다에서 화분을 보고 할머니가 새로 산 그림책도 읽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생각해 볼게. 순이는 손자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지 않았어요. 아이와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현우는 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준우가 좋아하니까. 엄마, 언젠가는. 현우야,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상 재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준우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순이는 창문 너머로 손자와 아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손자와 보낸 시간이 행복했지만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또 은정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삭제하지 않고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준우가 할머니 집에 다녀왔다고 너무 좋아해요. 저도 언젠가는 사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보며 순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확실한 건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부도 아니었어요. 순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매주 토요일 손자와의 만남도 이어졌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이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